네, 이번 시간에는 전기 회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의 개념과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류라는 것은 무언가 흘러간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무엇이 흘러가느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전기를 띤 입자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액체, 다시 말하면 뭐 물 같은 거에 전해질 물질을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다시 말하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 자유전자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씩 흘러가는지를 전류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델타 T분의 델타 Q,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을 단위 암페어를 써서 전류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밀도라는 개념도 쓰게 돼요. 전류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전류가 돼요. 그래서 전류 밀도는 보통 J로 쓰게 되는데, J는 A분의 I,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전기 회로에서 전선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 한 단면적을 갖다 면적 A라고 하는데,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기를 띤 입자, 다시 말하면 자유전자가 속도 V로다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면적 A를 갖다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그 전하량을 구하려면 먼저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거리를 갖다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V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A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한 녀석들이 지나간 부피가 되겠죠. 거기 안에 단위 부피당 전자수를 n을 갖다가 놓으면 I를 구하려면 I는 델타 T분의 델타 Q가 되고, 요 부피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사각형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되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밑면적은 A, 높이는 V 곱하기 델타 T가 돼서 부피는 V 델타 T A가 되고, 그럼 요 안에 있는 전하의 개수, 전기를 띤 전자가 얼만큼 들어있냐면 요 부피 안에 부피에다가 뭐를 갖다 곱해주면, 단위 그 부피당 전하수를 곱해주면 저 부피 안에 들어간 전하의 개수가 되고, 그 부피 안에 있는 총 전하의 수는 V 델타 T A N의 전하량 2를 갖다 곱해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총 전하량이 됩니다. 그럼 전류 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 T분의 델타 Q,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 되니까 델타 T분의 위에 있는 전하량을 다 써주면 되죠. V 델타 T A N E 써주면 되면 델타 T 없어지면 V A N E, 요게 바로 요 단면적 A를 갖다가 지나가는 전류 I가 되고,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류가 되니까 여기서 A가 없어져서 ENV가 바로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류라는 것은 전기를 띤 입자, 특히 전선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게 이제 전류 밀도가 되면, 이 자유전자가 흘러가다 보면 다른 원자핵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 충돌에 방해가 있을 때 방해를 받는 크기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자유전자는 충돌 시 흐름에 방해를 받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방해를 받는 정도를 갖다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저항이 크면 그 방해받는 정도가 큰 것이고,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그 방해받는 정도가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선을 갖다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길이가 L이고요. 양단의 전압이 V가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델타 V라고 써도 되고요, V라고 써도 돼요. 델타를 쓰면 전압, 다시 말하면 전이차에 대한 그 개념이 강하게 되는데, V 자체에
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델타 V도 되고 V도 됩니다.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I하고 V는 어떻게 될까요? V가 전압이 커지면 전류 I가 커지겠죠? 다시 말하면 I하고 V는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I는 V하고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 콜을 만들어줄 때 상수, R분의 I, 상수 요게 이제 상수를 써줘서 이 콜이 되는 거고 그때의 R이 바로 뭐가 된다? 저항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하를 띤 입자는 그러면 V는 ED라는 다시 말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여기다가 식을 써주면 전기장 E는 L분의 V 양단의 전기장의 크기는 L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이런 전기장 안에 전하가 놓이면 어떻게 되죠? 전기력, 다시 말하면 힘을 받죠.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속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안에 있는 입자들이 전기장, 그러니까 전압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결국 전기장이 걸려있는 거고 전기장이 걸려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힘을 받게 돼서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F는 QE에서 그때 뉴턴의 이법칙에서 MA라고 써지면 A는 M분의 QE 전자일 때는 Q를 갖다가 뭐라고 놓는다? 2라고 놓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전기장 안에 전하가 놓이면 무슨 운동을 한다?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가속 운동을 한 그 전하가 다른 원자핵 같은 거랑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춘다는 게 드루드의 저항 모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전압 속에 놓여져 있는 전하는 전기장을 받게 되는 거고 전기장을 받으면 전기력을 받아서 얘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속 운동하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른 원자핵과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에서 속도가 0이 돼서 다시 가속 운동하고 충돌해서 멈추고 다시 가속 운동해서 충돌해서 멈추는 그 모델을 갖다 쓴 게 드루드라는 과학자가 저항은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드루드의 모델을 통해서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속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과 t와 v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죠? 가속도가 되니까 일정한 가속도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 속도가 빨라졌다가 충돌하면서 제로가 되고 쭉 빨라졌다가 제로가 되고 쭉 빨라졌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빨라지는 시간 타우를 갖다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평균 자유 시간 동안 가속 운동에서 쭉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Vmax하고 평균 속도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Vmax라는 것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 곱하기 타우가 되죠. 여기서 평균 자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평균 자유 시간을 해주고 그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 운동이니까 이 중간 값이 바로 뭐가 돼요? 평균 값이 되겠죠. 그래서 V반은 2분의 1 Vmax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2분의 1 A 타우가 되고 우리 가속도 A는 구했죠. 어떻게 구했어요? A는 가속 운동할 때 M분의 QE 전자일 때는 M분의 EQ가 돼서 V반은 2분의 1 타우의 M분의 EE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전기장 E는 어떻게 됐었죠? 전기장 E는 L분의 V가 되죠? V가 되니까 2분의 1 타우 M분의 2의 L분의 V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류 모델에 해서 전류값 I 값을 구했어요. I 값은 어떻게 됐었죠? V, A, N, E. 그럼 여기서 V를 갖다 바로 여기 평균 속도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타우의 N분의 2제곱의 L분의 A, N, V가 되는데 아까 I하고 V가 어떤 관계가 있었죠? 비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모든 여기서 나오는 뭐 M, 타우, E, 제곱, A, N, L은 뭐예요? 다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뭘로 놔줄 수 있다? R분의 1 값으로 놔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I는 R분의 V가 되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여기서 남아있는 요 식을 역수취해준 타우 2제곱의 A, N분의
EML이 바로 저항값 R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특히 거리 L과 면적, 단면적 A와 L을 뺀 나머지는 M, 타우, E제곱,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전하의 수는 물질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뭘로 놔줄 수 있다? 비저항 로 제로 값으로 놔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로 제로 비저항 값은 물질마다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전류 밀도 J는 어떻게 될까요? A분의 I가 돼서 아까 나와 있는 요 식에서 AA가 없어지면 2분의 1 타우 N분의 2제곱에 M2가 되는데, 전기장 1을 뺀 나머지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질마다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얘를 시그마로 놓으면 J 시그마 E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오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와 비저항 값은 어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기 전도도하고 그 다음에 비저항 값은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럼 소모되는 총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dW는 dQV. 우리 이거 축전기에서 단위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식 요거랑 똑같이 구했었는데, dW는 dV가 되는데, 우리가 I는 전류는 dT분의 dQ가 돼서 dQ는 IDT가 돼서 dQ 대신에 I 델타 T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dW는 IV 델타 T가 되고요. 그럼 총 소모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요 미세한 dW가 쌓여서 총 W가 되는 거니까 인테그럴 해주면 되고, 0부터 T까지 적분을 해주면 IVT가 바로 총 방출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소비전력이라는 거 배웠었죠. 소비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력이라고 해서 T가 없어지니까 IV가 되고, 그 다음에 I 대신에 I 대신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제곱, V 대신 IR을 넣어주면 I제곱 R.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소비전력 값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렬 연결에서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 구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법칙은 키로이오프의 전압의 법칙과 전류의 법칙입니다. 올라간 전압은 떨어진 전압의 합과 같다. 올라간 전압의 합은 떨어진 전압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들어간 전류는 나가는 전류랑 같다라는 요 두 가지. 키로이오프의 전압의 법칙은 보통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전류의 법칙은 뭐라고 하죠?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전압은 떨어진 전압하고 같다. 그럴 때 전압이라는 것은 양쪽 사이의 높이 차이니까 V는 V1 더하기 V2가 되는 거죠. 그죠?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R분의 I는 V는 IR은 I1 R1 더하기 I2 R2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직렬 연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I와 I1과 I2가 같으니까 다 없어지죠. 따라서 합성저항, 직렬 연결에서 합성저항은 R은 R1 더하기 R2가 되는 걸 그림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병렬 연결로 한번 해볼게요. 병렬 연결은 올라간 전압은 이쪽에서 떨어지는 전압 V1과 V2가 같죠. 그래서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의 높이의 차이는 이쪽의 높이의 차이랑 같으니까 V는 V1하고 V2. 우리 뭐 중학교 때 직류병합이라고 해서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고 이상한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병렬이니까 분기점의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I는 위로 올라가는 것은 I1, 밑으로 내려가는 걸 I2라고 넣을 수 있겠죠. 분기점의 법칙.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압은 다 같으니까, 싹 같으니까 병렬 연결일 때의 합성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류하고 전류와 저항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사용했던 개념인데,
그 근원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듣는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